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11월 27일 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녁 시간에는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그 이전에 송국근의 혼술에 몇 번 이렇게 출연을 해 주셨는데,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예. 자,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은 정치부 전문 기자입니다. 정치 전문 기자로 청와대도 출입을 했고 국회 올해 출입을 했는데 정치부 기자 경력만 얼마나 됩니까? 저 정확하게 정치부 기자 30년을 했습니다. 30년. 네. 제가 35년 했으니까 두 사람의 정치부 기자 합하면 65년. 자, 65년 되는데 저희들이 이 정치 이 분석을 판분석을 좀 섣불리 하면은 오히려 욕 먹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김경국 그 전 본부장은 지금 김경국 TV 유튜브 시사 유튜브 채널을 지금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독자는 아직 많지 않은데 그래도 제가 그 프로 그 하루에 한 2개 정도 영상을 올리죠. 예, 그렇습니다. 네, 2개 영상을 올리는데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새로운 시각에서 날카로운 분석 그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좀 구독도 눌러 주시고 초반에 이렇게 이 구독을 많이 해 주시면은 상당히 힘이 납니다. 힘이 솟아나서 또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김경국 TV 많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앞에 이렇게 김경국 TV 지금 자막을 좀 띄워 놓겠습니다. 김경국 TV 의 홈페이지죠. 자, 이 홈페이지 이쪽으로 가서 김경국 TV 쳐서 구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경국 TV 시작을 하셨는데 우선 시청자분들께 한번 그 인사 말씀 먼저 한번 좀 주시죠. 예, 김경국 TV 운영하고 있는 김경국입니다. 오랜 30년 동안의 정치부 기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하고 빠른 정보 예. 그리고 탄탄한 해설 여러분들께 약속드릴 테니 예. 많은 구독 그리고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육회, 상쾌, 통쾌한 김경국 TV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국 그 본부장은 주로 이 PK 정가에는 아주 그 모든 소식에 정통합니다. 그 PK에서 PK 위주로 부산, 경남, 울산 정치권 위주로 취재를 했고 물론 이 서울에서 계속 그 국회와 청와대를 출입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안도 봤죠. 자, 그래서 예, 제가 예. 몇 년 전까지 부산 KBS 라디오 매주 한 번씩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했고요. 예, 그렇죠. 또 조만간에 또 다른 라디오 방송으로 또 아침마다 찾아뵐 계획입니다. 불교 방송 하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총선 때가 되면 예. PK 뉴스는 별도로 제가 생각해서 유튜브 채널을 올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자주 모셔가지고 저 PK가 또 정부초가 하니까는 중요한 선거죠. 중요한 PK 선거초죠. 예.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주가 국민의힘의 혁신이 그 최고위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됩니다. 목요일 날 그 김기현 대표의 거취를 네. 좀 그 결정을 하라는 목요일에 정식적으로 최후 통첩을 했거든요. 시한을 그렇죠. 임요한 위원장이. 예. 자, 그런데 그 김기현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 지금 부산의 물론 김기현도 울산이니까 네네. 그 취재 대상이 됐었겠네요. 그 김기현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 장제원 그 의원이 사실상 그때 친윤 그룹의 핵심이라서 임요한 위원장이 딱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예. 장제원 그 험지를 출마하거나 불출마를 하라고 했는데 장제원 의원은 오히려 버스 92대 4,200명 4,200명. 예. 동원해서 세 가시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험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사상을 사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버스 부분까지 제가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제원 의원 제가 사실은 정치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전부터 알고 지냈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3선의 중간에 한번 쉬었으니까 16년입니다. 그렇죠. 한번 4선격이니까 예. 16년입니다. 예. 그래서 장제원 의원 스타일도 어느 부분 알고 있고 또 정무 감각도 제가 꽤 높이 쌓고 예. 있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장제원 의원 계속 불출마, 험지 출마니 험지 뭐 출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결국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예. 희생 내지 헌신을 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장제원 의원이 바보도 아니고 예.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아마 윤석열 정권
출범 초부터 예. 자기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윤 정권을 출범시켰다 이런 자부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출범 초부터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견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대 정권을 쭉 살펴보면 정권 교체 이후 첫 총선할 때 아니면 힘들 때 그때 늘 먼저 희생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죠. 핵심 측근들이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이제 장제원 의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산에 있는 취재를 하셨네요. 장제원 의원 측근한테 이제 통화를 한번 해보고 복심, 장제원의 복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어차피 닥칠 내용이고 또 예상된 분위기이기는 한데 과정이 지금 너무 거칠다. 그렇지. 임요한 위원장이 딱딱해서 막 찍어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지금 한 달 만에 표현이 쪼아가지고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장 의원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이제 방법과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 의원 정도면 사실은 대통령이 충분히 뭐 따로 뭐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중간에 끼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볼 때는 충분히 왜냐하면 장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에 사실은 뭐 수도권 험지 출마라지만 불출마 아닙니까? 그렇죠. 불출마죠.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져요. 지금 된 사람 거의 없어요. 불출마 요구인데 그렇게 선택을 할 경우는 정치를 그만둘 수 있는 문제죠. 그렇게 그만둘 수도 할 수도 있는 있죠. 문제인데 지금 근데 문제는 내가 윤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나가라 이 얘기보다 지금은 들리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지금 잘못했다. 윤 대통령 잘못 모셨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인정하고 나가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요한 위원장이 상당히 좀 거칠게 이렇게 투망식으로 무차별 투망식으로 딱 던져놔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장 의원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고 또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산악회 4,000명 얘기, 4,200명 얘기 나왔는데 4,200명 사실은 이제 뭐 마침 15주년이라고 합니다. 산악회. 산악회 출범 15주년이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끼어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인데 마치 새가시 한 것처럼. 그러니까 험지 출마해라 하니까 새가시 하기 위해서 뭐 수천 명 모아서 산에 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험지 출마 요구 그리고 이 이제 산악회 15주년 이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을 뿐이다. 사실은 수천 명 산악회 모으려면 한 2달 작업해야 됩니다. 그렇죠. 금방 작업이 될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계속 생각해 볼 때 그 얘기가 좀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충분히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다. 그러니까는 혁신, 소위 말하는 혁신을 한다고 하니까 본인도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뭔가 자기가 던질 게 있으면 던지고 또 희생을 할 게 있으면 희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방법이 지금 나오는 방식은 너무 거칠다. 그렇죠. 역할을 할 생각은 충분히 갖고 있고 산악회 문제도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장 의원 또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와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한 4천 몇백 명 모이면 이 아드레날린이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보고 서울 가랍니다. 이렇게 또 한마디 풀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정말 가야 됩니까? 한번 질러보는 그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쪼아서 할 일이 아니다 했는데 쪼아서 할 일이 쪼다가 경상도 사투리죠. 그렇죠. 뭐 독촉한다, 재촉한다, 그런 얘기죠. 막 쪼은다. 갔다가 막 독촉하고 빨리 결정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본인도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충분히 희생을 할 각오가 돼 있는데 나의 방식으로 하겠다. 사실 장 의원 입장에서도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 아닙니까? 1등 공신인데 윤석열 정권이 실패를 한다? 그러면 장 의원 정치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헌천을 하겠다 이거네. 그렇죠. 내 방식대로 하겠다. 그럴 기회를 주고 그럴 시간적 여유를 좀 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임요한 혁신위원장이 너무 급하게 독촉을 재촉을 하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쪽에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김기현 대표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타깃 1호거든요. 그렇죠. 김기현 타깃 1호인데 지난 주말에 또 울산에서 의정 보고회를 갖고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교감을 나눈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을 나눈다, 뭐 전화 통화를 하면 3시간씩 한다, 뭐 하루에 서너 번 한다. 수시로 뭐 예. 접촉을 한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김기현 대표는 전화 통화 3시간 안 하고 전화 통화 3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만나면 3시간을 만나면 이야기한다. 3시간 동안 얘기한다. 하루에 서너 예. 번 전화할 때도 있다. 네, 예. 그랬죠. 그런데 김기현 대표도 사실은 자기가 인용한 혁신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임명해가 정권을 준다고 오면서 했죠. 정권을 주겠다고 했죠. 예. 정권을 주겠다 했으면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도 지금 정치 20년입니다. 정치 20년이면 이 같은 상황에 혁신위가 혁신위라는 게 지금 민유한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젊은 혁신위원들 많이 들어올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고 어떤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거는 김기현 대표 충분히 얘기는 했을 거거든요. 그럼요. 얘기는 했을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정권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으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없이 있다가 지금 혁신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계속 기다려라 뭐 아니면 뭐 급히 먹는 밥이 체한돼 있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미적미적 하다가 급기야는 이제 대통령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통령 팔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 예. 실제로. 예, 그래서 김기현 대표 역시 혁신위가 실패하면 혁신위가 마지막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활동 조기 종료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벌써 나와요. 그러니까 활동 예. 혁신위 이번 주라도 활동이 뭐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혁신위 나와요. 활동이 조기 종료를 해체 선언. 해체해버리면 김기현 대표 어떻게 됩니까? 김기현 대표도 갈 곳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갈 곳이 김기현 대표도 내려와야 돼요. 사실. 바로 혁신위를 해체하면 바로 비대위 얘기가 당 안팎에서 다시 나오죠. 들끓을 예, 수밖에 예, 없죠. 그렇게 되면 김기현 대표도 어떻게 할 방법 도망갈 길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아마 김기현 대표도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혁신위도 지금 계속 마냥 김기현, 장제원 이런 사람들한테 다들 15년, 20년 이상 정치해온 사람들인데 궁지로 몰아넣기보다는 일단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 날 뭐 혁신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당에 공식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약간 텀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텀을 줘서 당장 목요일 날 던져주고 안 받으면 우리 더 이상 못하겠다 해체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의 시간을 텀을 주면서 당신들이 결정을 좀 하시오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저는 인요한 김기현이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만나서 좀 그 시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최후 통첩이라는 게 뭐냐 우리 내부에서 그러니까요. 최후 통첩이 뭐냐 그러면은 목요일 정도 돼서 그러면 안건을 올리면은 우리가 그 안건을 가지고 더 검토해보고 수교를 해보고 정말 희생할 사람은 희생을 하고 아니면 정 못하겠다 싶으면은 그것은 또 그 국민에게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하든지 양해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자, 최후 통첩 목요일 30일 이거는 또 아니다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김기현, 장제원 이 두 사람은 아마 제가 볼 때도 희생을 할 각오는 돼 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아직은 뭐 제대로 전달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좀 더 확실하게 전달이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윤심을 뭐 취재를 했던데 거기 보면은 변화를 원한다. 윤석열 대통령 혁신 변화를 원한다. 변화를 원한다. 이것은 결국은 뭐 인적 변화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인물들을 좀 희생을 할 사람은 희생돼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오늘 중앙일보 취재 보도의 그렇죠. 내용입니다. 네, 김기현, 예. 장제원 두 사람이 대통령 심중을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다 알고 있죠. 알고 예. 있는데 이제 좀 뭔가 명시적으로 이런 정치를 수십 년 하다가 지금 어떻게 하면 정치를 그만둘지도 모르는 그렇네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뭔가 덜컥 뭐 할 수는 없는 그렇죠. 뭔가 노릇이죠. 명시적인 그런 부분이 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뭐 그 일단 선출직이 안 되면 우리 그 임명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임명직도 있고 저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임명직에 진출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이번에 선출직을 불출마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임명직은 충분히 갈 수도 근데 있는 비서실장 이런 정무직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럼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부분이죠. 뭐 입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죠. 그렇죠. 장제원 의원은 뭐 이번에 이 희생을 하고 결단을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위해서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은 있을 겁니다. 지금 타임에서 총선을 승리로 이끈다면 두 사람한테 충분히 얼마든지 받을 기회도 있고 그렇죠. 장소도 자리도 많이 있죠. 그렇죠. 본인 두 사람이 이 총선에서만 희생을 해서 총선에서 이기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앞으로 쭉 뻗어나갈 그럼요. 그런 길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국민의힘 핫한 인물은 이 두 사람은
그 어떤 거취 문제를 놓고 핫한 인물이고 또 나머지 두 사람 핫한 인물이 있죠. 한동훈, 원희룡. 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활용을 할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동훈 이번에 또 울산로 갔는데 한동훈 최근의 행보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사실 한동훈, 원희룡 두 사람은 이제 위기 국민의힘이 얼마나 지금 위기 상황입니까? 거기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구세주처럼 짠 하고 나타나고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당을 견인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한동훈 장관 뭐 지금 당장 한동훈 장관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장관 지금 벌써 역할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 벌써 이준석 총선 전국에 전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전 대표가 대구에 창당을 하고 뭐 대구에서 출마하고 지금 보수의 그래도 텃밭이라는 대구 지역에서 내가 바람을 일으키겠다. 사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준석 신당이 진짜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진짜로 바람이 분다면 국민의힘 선거할 것 없습니다. 선거 못 합니다. 바람 안 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을 지금 이준석이가 몰아나가려고 하니까 네. 한동훈 장관 대구 가서 한 방에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자, 정리가 됐습니다. 그것을 의도를 해서 간 건 아닌데 한동훈 장관이 설마 이준석의 이 깝치니까는 그거 뭐 의도를 해서 이준석 바람을 없애자고 간 건 아닌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준석은 TK에서 더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쨌거나 한동훈 장관이 TK에서 여론을 이준석에서 여론을 분리시키는 그렇죠.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핫한 인물이 제가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비례대표를 해서 공동선대위원회 선거를 이끌어라. 또 하나는 그 종로 같은데 종로 이제 하태경이 선점을 해버렸는데 종로가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곳에 나가야 된다. 지역구에 비례대표 지역구 그런데 공동선대위원장 비례대표 지역구 가서 그 수도권 바람몰이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 그 정가 뒷담화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아예 총선에는 출마하지 말고 출마하고. 예 선대위원장 역할만 하고 이제 선거를 이겨서 빠져나와서 내각이나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하다가 대선으로 직행하는. 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는데요. 네. 뭐 우선에 서울이나 수도권 험지 출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마포에 그리고 뭐 정청래, 안산에 뭐 안민석 잡으러 가야 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물론 뭐 괜찮은 방안이죠. 괜찮은 방안이긴 하지만 일단 그쪽으로 나가면 발이 묶이지 않습니까? 발이 묶이죠. 한동훈 장관 지금 사실은 뭐 지금 대선 주자급 아닙니까? 대선 주자급이고 어디 여론조사에서 일이 나와요. 법 여건에서. 아이돌급 인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팬덤 초기 현상 이 정도까지 지금 그렇죠. 업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어느 한 지역구에 묶어 놓는다.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썩 뭐 달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비례대표? 강남권, 강남벨트, 안전한 곳. 강남벨트라든가 뭐 영남 쪽은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영남은 그렇죠. 강남벨트라든가 이런 데서 수도권 선거를 전부 이끌어 가든지 안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공동선대위원장 이런 걸로 해서 전국 선거를 지원을 하고 비례대표를 가든지 비례대표로 가려면 이제 선거법이 바뀌어야 되죠. 선거법을 준연동형 이거를 병리병으로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다만 또 일각에서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는데 비대위원장 부분은 지금 사실은 한동훈 장관 지금까지 했던 뭐 역할이나 검사로서의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부분 커리어하고 또 정치는 별개 아닙니까? 별개죠. 그래서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좀 위험 부담이 크죠. 위험 부담이 크고 그리고 또 만약에 공천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공천에 실패할 경우에 당 전체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당이 윤석열 이꼬르 한동훈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너무 매몰될 수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이제 선거 프레임을 총선 당연히 선거 전략을 그렇게 몰고 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비대위원장은 제 생각은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비대위원장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지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지금 당장 그 가상을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선대위원장을 하면은 이 비례대표 그런데 비례대표 바뀌어야 되죠. 선거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선거법이 바뀌어야 되죠. 오늘 민주당에서 묘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병렬형 그러니까 그 전에 2016년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게 만약에 돌아가면은 한동훈 장관도
할 수가 있어요. 공동선대위원장 비례대표 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죠. 이재명도 할 수가 있어요. 이재명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이재명 대표 때문에 예. 지금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예. 이런 생각. 원희룡이 개항으로 쳐들어간다고 하니까 원희룡 장관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요. 예. 원희룡이 개항으로 쳐들어간다고 하니까 아 뜨거 하고 그럼 나 비례대표 비례대표 가려면 선거법 바꿔야 되네. 오늘부터 민주당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네. 했습니다. 자, 원희룡 어떻게 이 본인은 이거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원희룡 지금 개항을로 갈 것 같죠? 거의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원희룡 장관 아까 한동훈 장관은 대구에 가서 이준석 바람을 일단 예, 잠재우는데 예, 예.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면 예. 원희룡 장관은 지금 우선에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중진들 그리고 지도부와 중진들 험지 출마 이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지금 깃발을 들었죠.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마중물. 깃발을 들었습니다. 예. 그 원희룡 장관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지금 인요한 혁신이 뭐 좀 전에 우리가 장제원 의원이나 김기현 대표 앞으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랬지만은 이 기간이 길어지면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 인요한 위원장 상당히 난처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내가 개항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손 들고 나서면서 인요한 위원장 버선발로 뛰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 고맙다고 막. 예, 일단 그 역할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중진들 희생과 헌신,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당신들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쓰임새는 쓰임새.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킬러. 이재명 킬러. 예. 이재명 킬러. 이재명 방탄 조끼 벗기러 간다. 예, 그 인천 계양을 험지죠. 송영길, 뭐 이재명 거치면서 그렇죠. 송영길이 5번, 20년, 20년 동안 20년 이상 사실은 이제 예. 저 민주당 텃밭이었죠. 뭐 맞아요. 이변에는 없는 앞으로 계속 텃밭이 될 그렇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지역이 또 제가 들어보니까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지역이 좀 낙후돼 있다고 인천 합니다. 중에서도. 예.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전직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가서 지역 개발과 관련 그 지역을 살릴 줄은 안 해. 네, 청사진도 이렇게 제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특히나 또 원장관 대장동 일타 강사 일타 아닙니까? 강사. 예. 대장동 일타 강사 아마 그때 총선 선거운동 즈음이면 대장동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한창 있겠죠. 진행되죠. 그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원희룡 후보가 나서서 대장동 일타 강사 이렇게 딱 심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러면 이재명 대표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재명뿐이 아니고 또 민주당 전체가 대장동 블랙홀에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개항을에 발이 묶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개항을에 발이 묶이게 되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비례대표, 예. 비례대표로 피하지 않겠느냐. 도망가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사실 지금 무조건 다음 총선에서 100% 지금 저 당선 보장돼야 됩니다. 100% 보장돼야 돼. 예. 지난번에 왜 저 우리 인천 보궐선거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때 그때 지방선거랑 같이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6월 1일. 예, 그때 보궐선거 이재명 대표 상대가 국민의힘 후보는 사실상 약체였습니다. 지역에 천착한 그런 후보였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무난히 당선될 것이다 이랬는데 윤형선 후보인가요? 중간쯤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여론조사가 비슷비슷하고 이런 결과적으로는 그 10% 포인트가 결과적으로는 조금 차이 났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지방선거 다른 지역 유세를 못 다녔었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그걸로 유세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개항을 지키는데 급급해졌는데 이번에 만약에 원희룡이 출마를 원장관이 나서면 이재명 대표 더 답답해지겠죠. 발을 딱 묶고 있죠. 그래서 당에서 오히려 이제 친명계 쪽에서는 전략적으로 대표님 안 됩니다. 비례대표로 나서야 됩니다. 비례대표로 나와서 지금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데 그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할 가능성도 아마 그렇게 해서 충분히 지금 있지 선거법 않겠느냐. 개정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 상황이고 자 마지막으로 이준석 한번 살펴보죠. 이준석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참 준석이는 도덕성이 없다. 그런데 그 부모 잘못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좀 파장이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이준석은 이제 인요한도 포기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인요한 위원장 참 부산까지 찾아간 자기에게 영어로 이래 응대하면서 무시당했죠. 미스터 린턴. 그래서 아마 많이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몰랐는데 뒤끝 장렬이네요. 뒤끝. 어쨌거나 뭐 이유를 막론하고 이번은 인요한 위원장이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그 아버지 문제, 부모 문제를 아버지 문제를 거론하고 앞에 말은 다 맞아요. 앞에 말은 다 맞아요. 버르장머리 없고 말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말은 맞는 말인데 아버지 부모님 끌어들인 거 이런 거는 썩 보기 좋지는 않죠. 그렇죠. 다만 이준석 대표
처음에는 이렇게 했죠. 뭐 젊은 사람들 이걸 패드립 그러니까 폐륜적 농담 그러는데 패드립이 혁신이냐 이렇게 얘기하더만 예. 오늘 라디오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 대표를 지냈던 정치인에게 준석이라고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예. 어디서 배워 먹은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자기 아버지 나이하고 비슷한데 그래도 역시 이게 아무리 참 그래도 마른 사가지 없이 하는 게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기 아버지 연세하고 그래 비슷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어디서 배워 먹은 건지 이거는 많이 거슬리는 얘기죠. 그것도 오히려 예. 만약 이준석 대표가 이뇨한 위원장이 뭐 많이 섭섭하셨는 모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아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준석이 사람 됐네 싸가지 없는 줄 알았지만은 뭐 저런 측면도 있네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변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은 물론 인요한 위원장도 좀 오버했지만은 이준석도 과거에 그 안철수 의원한테 그랬죠. 엑스신 맞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도 아버지 뻘이에요. 그게 엑스신 이런 이야기하고 이번에 또 뭐 식당에서도 또 그랬죠. 예 식당에서 뭐 안철수 씨 고함 지르고 저러고 또 이 자기 부모 문제 이야기했다고 뭐 이야기한 거는 좀 부적절했다고 치지만은 본인도 과거에 장제원 의원한테 예. 삼성 간호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삼성 간호. 예, 그랬었죠. 예. 장제원 의원이 그때 2017년 대선 때 처음에 반기문, 그다음에 유승민, 홍준표께 옮겼다고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걸 네, 맞습니다. 빗대가지고 예, 삼성간호. 여포 빗대서 삼성 간호 그러니까 그것도 가족 이야기 한 거죠. 아주 그 결은 다르지만은 아주 그것도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한 무지막지한 거예요. 욕이죠. 장제원 의원에게. 엄청난 예. 욕이죠. 그래서 본인도 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 입장인데 거기서 또 다시 인요한 위원장에게 막말을 하는 어디서 배워 먹은 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그 이준석의 본 모습이 다시 한번 또 드러나는 그런 장면도 오늘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은 PK에서의 그 활동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PK가 뭐 총선 때마다 사실은 언제부터인가 PK 지역이 총선 때마다 격전지로 그렇죠. 부상됐었죠. 예, 그래서 공천 때부터 PK 지역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부산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만만하지가 않아요. 부산 경남은 낙동강 벨트 위주로 해서 창원 그쪽에 이제 저 공단 그리고 울산은 또 워낙 공단 지역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총선 때마다 공천에서부터 본선까지 관심을 많이 끈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또 이번에도 역시 그 2016년에는 부산에서도 많은 의석을 민주당에게 뺏겼는데 그렇죠. 2020년에 어느 정도 만회를 했죠.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예, 만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 이번에는 가반수가 안 되면은 이게 총선 가반수가 안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식물 정부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식이라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산 PK 지역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이번 총선 결과가 앞으로 전국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모든 지역도 중요하지만 PK 지역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우리 김경국 그 본부장 모셔서 앞으로도 계속 그 시간을 따고 모셔서 PK는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전국 돌아가는 상황을 저도 직접 한번 여쭤보고 같이 듣는 시간을 자주 갖겠습니다. 예, 종종 불러주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출연 안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김경국 TV 새로 시사 채널을 오픈했으니까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